민지가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하루 만에 변호사가 불러온 자리에서 모든 유산이 쌍둥이 언니 지은에게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민지에게 남겨진 건 단 한 장의 편지뿐이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잔인한 진실이 있었다. 민지야, 내가 선택한 삶 때문에 내 몫은 없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 민지는 손이 떨려 편지를 구겨쥐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28살, 쌍둥이 자매 지은과 민지는 외모는 닮았지만 삶의 궤도는 완전히 달랐다. 지은은 가족의 기대대로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민지는 대학 시절부터 여자친구 수연과 함께 살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민지의 선택을 이 병이라고 불렀다.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가 왜 나왔어? 라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자마자 수연을 끌어안았다. 아빠가 나를 버렸어. 수연은 민지를 안아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유산 때문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편지는 민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아버지는 지은에게 모든 걸 주고 자신에게는 조건을 붙였을까? 정상으로 돌아오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민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정말 죄인가?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지은을 만나기로 했다. 지은의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다. 문을 열자 지은이 웃으며 맞이했다. 민지야, 왔어. 어제 변호사님 말씀 들었지? 미안해. 나도 몰랐어. 하지만 민지는 지은의 눈빛에서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지은은 늘 가족의 총아였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며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언니, 아빠 편지 봤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빠는 내가 그쪽 생활을 그만두길 바랐나 봐. 나도 이해 안 가지만 가족을 위해. 대화는 곧 논쟁으로 번졌다. 민지는 소리쳤다. 가족을 위해? 나도 가족이야. 왜 나만 포기해야 해? 지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지야, 한국에서 내가 사는 대로 살면 얼마나 힘들어. 아빠는 내 미래를 걱정하신 거야? 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사회가 민지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이 민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지은은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다. 민지는 거리로 나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민지야, 내가 내 자신을 지켜. 하지만 가족과 싸우는 건 내가 더 아플 텐데.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수연과의 관계는 5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대학에서 만난 수연은 민지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하지만 수연의 가족도 민지의 성 정체성을 알면 반대할 터였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할까? 그날 저녁, 민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정상이란 게 뭐지?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건 이상한 일이었다. 친구들은 결혼 이야기로 꽃 피우고 민지는 혼자 속으로 삼켰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그 모든 걸 폭발시켰다. 민지는 결심했다. 이 편지를 무시할 수 없다. 지은과 대면해야 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뭘까? 가족의 유대가 깨질까? 며칠 후, 민지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수연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지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만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수연은 미소 지었다. 민지야, 우리는 이미 자유야.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지. 하지만 제주에 도착한 그날, 지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지야, 아빠 회사 일 때문에 너도 와야 해. 유산 분배가 끝나지 않았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자유는 아직 멀었다. 제주에서의 며칠은 민지에게 위안이 되었다. 바다를 보며 수연과 산책하는 시간. 그 속에서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재확인했다. 수연아,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내 가족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민지는 고민했다. 아버지의 사업은 가족의 생계였다. 지은이 모든 걸 차지하면 민지는 빈손으로 남을 터. 하지만 조건을 받아들이면 수연을 포기해야 한다. 이 딜레마가 민지를 괴롭혔다.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변호사를 만났다. 아버지의 뒤챙은 명확합니다. 민지 씨가 정상적인 삶을 선택하면 재고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지은 씨에게 모든 게 갑니다. 민지는 물었다. 정상적인 삶이란 게 뭐죠?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변호사는 어색하게 웃었다. 한국 법으로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지만 사적 유언은 민지는 분노했다. 이건 법이 아니라 편견이었다. 민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헤매다 카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민지야,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내게 실망했을 거다.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다. 엄마는 민지가 10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아버지는 홀로 자매를 키웠다. 지은은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자랐고 민지는 반항하였다. 하지만 민지는 엄마의 기억을 소중히 했다. 엄마는 늘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수연의 집으로 갔다. 수연은 요리를 하며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민지가 편지를 보여주자 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너무 잔인해. 내 아빠가 왜?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보수적이셨어.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 수연은 민지를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이걸로 싸워보자. 다음 날, 민지는 지은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카페에서. 언니, 아빠의 결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해. 지은은 커피를 저으며 대답했다. 민지야, 나도 미안해. 하지만 아빠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너도 알잖아. 회사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민지는 화가 치밀었다. 회사. 그게 다야? 나 때문에 가족이 부끄러워.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그래? 내가 여자랑 사는 걸 알면 거래처가 어떻게 볼까? 나도 내 행복을 바래. 하지만 현실을 봐. 논쟁은 격렬해졌다. 민지는 소리쳤다. 현실. 내가 말하는 현실은 편견이야. 나도 가족이야.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지야, 나도 힘들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모든 책임이 나한테 왔어. 너도 도와줄 수 있으면. 하지만 민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지은은 늘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다. 어렸을 때도 민지의 비밀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적이 있었다. 언니, 너 나 배신할 거지?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부정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수연과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아, 지은 언니가 나를 도울 것 같지 않아? 수연은 조언했다. 법적으로 도전해봐. 유언 무효 소송. 민지는 고민했다. 소송은 가족을 적으로 만들 터였다. 하지만 포기하면 아버지의 편견에 굴복하는 거였다. 그날 밤, 민지는 꿈을 꾸었다. 엄마가 나타나 내 길을 가라고 말하는 꿈. 깨어나 민지는 결심했다. 소송을 준비하자. 소송 준비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변호사를 찾고 증거를 모으는 일. 민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증명해야 했다. 왜 이런 걸 공개해야 해? 민지는 울었다. 수연은 지지했다.
이게 내 자유를 위한 싸움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친구들은 멀어지고 회사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래. 그 소문이 퍼지자 민지의 상사는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압박을 느꼈다. 한편 지은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다. 회사에서 아버지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고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준비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했다. 소송 그만둬. 가족이 왜 그래? 민지는 대답했다. 가족이라면 나를 인정해. 지은은 화를 냈다. 내가 먼저 가족을 버린 거야. 정상적으로 살면 돼. 그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쌍둥이로서의 유대가 깨지는 듯 했다. 민지는 수연과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후회 안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모임 후 집으로 가는 길, 누군가 민지를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다. 누구야? 민지가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파라노이아일까? 아니, 지은이 보낸 사람일지도. 소송 날짜가 다가왔다. 민지는 불안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야 한다. 수연아, 나 할 수 있을까? 수연은 키스하며 말했다. 넌 강해. 하지만 민지는 알았다. 이 싸움의 대가는 크다. 가족의 상실, 사회의 낙인.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편지가 촉발한 이 드라마는 민지의 삶을 바꿔놓을 터였다. 법정 첫날, 민지는 증언대에 섰다. 아버지의 유언은 차별입니다. 제 성 정체성 때문에 유산을 박탈하는 건 부당해요. 판사는 무표정했다. 지은 측 변호사는 유언은 사적 의사, 가족의 도덕적 기준을 반영한 거다라고 반박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덕.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왜 부도덕해요? 청중석에서 수연이 민지를 지켜봤다.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민지의 증언 후 지은이 증인으로 불렸다. 언니로서 민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은의 말에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 그게 진심이야. 법정에서 소란이 일었지만 판사가 제지했다. 재판은 길어졌다. 민지 측은 성소수자 권리 단체의 증언을 가져왔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차별은 흔합니다. 법이 보호해야 해요. 재판 중간 휴식 시간, 민지는 복도에서 지은을 만났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은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지야,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회사, 가족. 내가 이해해.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지은은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언니, 내가 아빠를 설득한 거 아니야. 지은은 부정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재판이 이어지며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대학 시절 수연과의 만남,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날의 혼란.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고 민지는 독립했다. 그 후 아버지와의 관계는 서먹했다. 이제 그 모든 게 법정에서 논의되었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쌍둥이 자매의 유산 분쟁, 성정체성 논란이 민지는 기사를 보며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수연은 민지를 지지했지만 자신의 가족 문제로 고민했다. 수연의 어머니가 민지랑 왜 그렇게 가까워? 라고 물었다. 수연은 숨겼지만 압력이 쌓였다. 민지야, 나도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을까 봐. 하지만 수연은 결심했다. 우리 함께 싸우자. 재판 중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아버지의 비서가 사장님은 민지 씨를 사랑하셨지만 사회적 압력 때문에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였다. 거래처의 시선, 집안의 명예를 중시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뒤틀린 형태였다. 하지만 그게 민지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지은은 재판 후 민지에게 연락했다.
합의하자. 일부 주작하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인정받는 거야. 지은은 화를 냈다. 내 고집 때문에 가족이 망해. 그 말에 민지는 반박했다. 가족. 내가 가족을 파괴하는 거야. 자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불면, 두통. 수연이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진단했다. 쉬어야 해. 하지만 민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것이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전통 가치를 지키자 라는 플래카드. 민지는 그걸 보며 한국 사회의 현실을 실감했다. 한밤중 민지의 집에 익명의 편지가 왔다. 포기해. 아니면 후회할 거야. 민지는 두려웠다. 지은의 짓인가? 수연은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압력이 커지자 민지는 고민했다. 포기할까? 하지만 그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였다. 수연아, 나 계속할게. 수연은 안아주었다. 재판이 고조되었다. 최종 변론에서 민지는 말했다. 제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편견입니다. 법이 정의를 세워주세요. 지은 측은 가족의 사적 결정을 강조했다. 판결 날짜가 정해졌다. 민지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만약 지면 모든 걸 잃을 터워. 하지만 이기면 사회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판결 전날 지은이 민지를 찾아왔다. 민지야, 미안해. 나 아빠의 편지를 조작했어. 그 고백에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은 유산을 독차지하려 아버지의 유언을 왜곡했다. 왜?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질투했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부러웠어. 이 반전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은의 고백은 폭탄이었다. 아빠는 원래 공평하게 나누려 하셨어. 하지만 내가 내 성 정체성을 핑계로 설득했어.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언니, 어떻게 나한테? 지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나도 압박받았어. 회사, 결혼. 모든 게 부담이었어. 하지만 민지는 용서할 수 없었다. 이건 배신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고백을 녹음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재판 당일 이 증거가 제출되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판사는 유언 조작 증거로 재심리를 선언했다. 지은은 창백해졌다. 민지야, 왜? 하지만 민지는 대답했다. 진실을 위해. 이 사건은 언론을 타고 더 커졌다. 쌍둥이 자매의 배신, 유산 분쟁 뒤집기. 지은은 재판 후 집으로 돌아가 남자친구와 싸웠다. 너 그런 사람이었어. 남자친구는 떠났다. 지은은 홀로 울었다. 자신의 선택이 모든 걸 망쳤다. 가족의 명예, 자신의 미래. 민지야, 내가 이겼어. 지은은 생각했다.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민지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수연은 잘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언니를 잃었어 라고 울었다. 소송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 정체성을 지켰지만 대가가 너무 커. 상담사는 시간이 치유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사회적 반향은 엇갈렸다. 일부는 민지를 영웅으로 봤고 다른 일부는 가족을 파괴한 여자라고 비난했다. 민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LGBT 단체에서 활동했다. 내 이야기로 누군가 용기를 얻길. 수연과 함께한 삶은 여전했지만 더 조심스러워졌다. 수연아, 우리 결혼할까? 민지가 물었다. 수연은 웃었다. 한국에서. 아직 어렵지만 노력하자. 지은은 회사에서 물러났다.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졌다. 하지만 지은은 민지를 피했다. 미안하지만
볼 면목이 없어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왜 민지를 질투했나? 자신도 자유롭지 못했다. 보수적인 사회에서 기대대로 사는 게 피곤했다. 지은은 상담을 받으며 깨달았다. 나도 내 길을 찾아야 해. 민지는 제주로 다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편지의 진실이 드러난 후 민지는 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했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사회가 걱정돼 아버지의 갈등이 보였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도 피해자였어. 수연과 민지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계속됐다. 수연의 가족이 관계를 알게 됐다. 그만둬. 수연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수연은 엄마, 민지가 제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갈등이 시작됐다. 민지는 나 때문에 라고 미안해했다. 수연은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재판의 여파가 가라앉았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LGBT 친화적인 회사. 여기선 나를 받아줘. 민지는 행복했다. 하지만 지은과의 화해는 멀었다. 크리스마스에 민지는 지은에게 카드를 보냈다. 언니, 용서할게. 다시 만나자.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민지의 삶은 변화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을 찾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민지는 자문했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했다. 민지의 이야기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민지는 새해를 맞아 수연과 함께 산책했다. 서울의 눈 덮인 거리에서 손을 잡았다. 올해는 더 행복하자. 수연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지은과의 관계 회복. 지은은 결국 연락했다. 민지야,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자매는 어색했다. 미안해. 지은이 먼저 말했다. 민지는 나도 미안해. 소송으로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옳았어. 나 잘못이었어. 화해의 과정은 느렸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바꿨다. 결혼을 미루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내 용기가 부러웠어. 민지는 웃었다. 언니도 할 수 있어. 자매는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다. 상처의 흔적이 남았다. 수연의 가족 문제도 해결됐다. 수연의 어머니가 기회하려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천천히, 하지만 변화가 왔다. 민지는 이 모든 걸 보며 생각했다. 싸움의 대가가 컸지만 가치 있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압력, 내적 갈등. 모든 게 민지를 성장시켰다. 민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출판 후 반응은 뜨거웠다. 감동적이다. 논란이 된다. 다양한 의견. 민지는 토론회에 나갔다. 성 정체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예요. 청중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보수 단체의 항의. 전통을 파괴한다. 민지는 그걸 이겨냈다. 변화는 불편하지만 필요해. 수연과 함께한 삶은 안정됐다. 민지야, 우리 아이를 입양할까? 수연의 제안에 민지는 행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을 만들자. 이야기의 끝에서 민지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빛났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드라마는 민지의 식성을 가져왔다. 배신, 손실, 하지만 깨달음. 가족은 블러드만이 아니다. 사랑과 이해. 이 선택은 옳았을까?